평생을 바친 남편이 20년간 숨겨온 비밀 가족.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더욱 소름 끼치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올해 65인 정태수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대기업 자회사 회장직에서 은퇴를 앞둔 그는 40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가족들에게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로 통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 8시경 정 회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올라가서 아내 김순자 여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이 울렸고 정 회장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누군가와 긴급한 듯한 통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회사 일로 급하게 나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밤이 새도록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나섰고 가족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 회장은 분명히 전화를 받고 나서 주차장을 벗어나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회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비밀 계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무려 6억 원이나 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계좌의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매달 빠짐없이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입금자 명의는 모두 이서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누구도 이서영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서영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께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김순자 여사는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온갖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순자 여사는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찾아가서 남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서영이라는 사람은 20년 전부터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돈을 입금해왔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요. 김순자 여사는 이서영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교차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 오래된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김순자 여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어린 남자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가 한 말에 김순자 여사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또 안 와? 그때 집 안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이 김순자 여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정태수 회장님의 아내분이신가요?
바로 그 여성이 이서영이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20년간 숨겨온 비밀 가족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서영은 20년 전 정태수 회장이 근무하던 지점의 여직원이었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그녀와 부장이었던 정태수 사이에 불륜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아이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정태수는 가정을 버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서영과 아이를 버릴 수도 없어서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정태수는 두 집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공식적인 가정에서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비밀 가정에서는 또 다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아이의 양육비도 책임졌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을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의 세월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영이 다음에 한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실종되신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여기 오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정태수 회장은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서영은 김순자 여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차마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밝혀지면 정태수는 물론 김순자 여사까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막장 중의 막장 아닌가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김순자 여사는 병원으로 급하게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손님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정태수의 첫째 아들, 즉 김순자 여사의 친아들 정민호가 온 것입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실종 소식을 듣고 급하게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호가 이서영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영 누나. 알고 보니 민호와 이서영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한때 연인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서영은 민호와 헤어진 후 그의 아버지인 정태수와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자신의 아들과도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정태수 회장이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서영이와 나 사이의 아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태수는 20년 전 이서영이 임신했을 때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민호와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서영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민호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였습니다. 정태수는 그 아이가 민호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서영과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서영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그 아이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이 사실은 친할아버지였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김순자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혈육이 아닌 아이를 20년간 키워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며칠 후 이서영이 김순자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회장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민호 오빠를 잊을 수 없어서 가까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회장님께 접근한 거였어요. 이서영의 고백에 따르면 그녀는 민호와 헤어진 후에도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호의 아버지인 정태수에게 접근해서 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의 아버지는 민호였던 것입니다. 김순자 여사는 이서영의 계획적인 접근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일들을 저질렀지만 결국 20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진이 민호의 아내였습니다. 수진이는 남편 민호와 이서영의 과거 관계를 알게 되었고 지금 병원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분노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숨겼던 민호에게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이서영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에게 이미 10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혼을 요구했고 민호는 자신도 몰랐던 일이라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배신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혈육인 손자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운 이서영도 나름대로는 희생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태수 회장이 회복된 후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탓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피를 받은 소중한 손자입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순자 여사의 결정에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가장 관대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김순자 여사의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서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 씨, 당신이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 아이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겠어요. 대신 당신은 이 아이 곁에서 떠나세요. 이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간 키운 아이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여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죠. 아이는 친아버지인 민호가 키우게 하고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사세요. 이서영은 결국 김순자 여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고 단지 엄마가 잠시 멀리 가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정태수 회장은 회복된 후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서영에게 보내던 생활비를 정리하고 대신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는 계속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자신만의 삶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된 10살짜리 손자는 천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아이에게 정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여사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이서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영은 사실 20년 전부터 정태수 회장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민호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장 권한을 이용해서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서영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피해자였고 정태수가 가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임신 후에도 정태수는 자신을 회사에서 내쫓으면서 입막음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서영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직접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정태수 회장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일부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부장 권한을 이용해서 이서영에게 부당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김순자 여사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졌습니다. 불륜도 불륜이지만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까지 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때 김순자 여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나만의 삶을 살겠어. 김순자 여사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태수 회장은 만류했지만 김순자 여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김순자 여사는 절반 이상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던 자신을 위해 이제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을 만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와는 계속 만나며 할머니 역할을 했지만 전 남편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서영과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김순자 여사는 전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만 의존하며 살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신만의 일과 취미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결국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고 후에 자신들의 친자식도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는 진짜 아빠가 누군지 알게 되었지만 지금의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태수 전 회장은 혼자 살면서 과거를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손자를 만나지만 전 부인이나 아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서영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들 소식을 궁금해하지만 직접 연락하지는 않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복잡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순자 여사처럼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